네, 이제 최혁진 부원장 만날 때입니다. 오늘의 민주당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직함이 좀 길어요.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네, 진짜 기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네, 최혁진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김민석 최고위원이 현재의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우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많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때 되면은 백병전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예, 지금 세간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굉장히 낙관하고 있고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여론에도 그렇게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선본 내부적으로는 그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전심 전력을 다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압도적 승리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기대하고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려고 하면 큰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드린 거지 선본의 공식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10% 이상 큰 차이가 나타나고는 있긴 하나 막상 투표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층은 고령층이 많고 투표장에 가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청년 세대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투표장의 투표의 결과로까지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큰 오산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 저희 선거운동이 느슨해질 경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바꿀 수 있겠어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집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의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 이 차원으로 해석한 게 좋겠네요. 자, 그래요. 지금 놀라울 만큼 깜짝 놀라울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는 이야기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말 같은데요. 이게 누군지는 좀 알 수 없습니까? 보수 인사요? 그거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김상욱 의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언지를 했잖아요. 일단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 정치로 내몰려가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중도 영역인데 중도의 보수 영역 자체가 공백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상욱 의원처럼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적 성향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전해 듣고 있어요. 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마음을 열고 오히려 민주당이 그분들이 와서 정치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민주당까지 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마치 샤이 보수처럼 또 샤이 진보처럼 선거판에서는 저희를 뒤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울 보수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김상욱 의원 아닌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미 사실은 홍준표 의원께서도 민주당으로 오는 거는 다른 문제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더라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졌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소회를 밝히지도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등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꼬마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 홍준표 당시 검사를 찾아가서 우리 당에 오라고 했었고
예, YS도 그때 비슷하게 제안이 와서 YS 손을 잡은 거죠. 그때 이렇게 폭넓게 민주당이 간다라면 민주당 안에서 정치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민주당은 지금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이게 마지막 정치적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단일화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일단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일단 김문수가 지금 뭐 계엄 세력, 탄핵 세력과의 손절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장해찬이 다시 복당이 되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캠프에 결합되고 하면서 일단 정치에서 명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할 만한 명분 자체가 못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파로 인해서 PK 지역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한 10%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준석 입장에서 뭐 단일화에 적극 나서거나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뭐 하여간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막판에 뭐 옛날처럼 큰절하면서 이준석을 모시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경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 구도에서는 단일화가 좀 쉽지는 않겠다. 어찌 보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힘이 폭망하는 게 향후의 정치적 행보에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금 일단은 뭐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이준석에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출당을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탈당 요구를 해도 김문수한테 물어봐라. 김문수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흐름이 좀 바뀌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중도 보수를 뭐 정책 수사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도 보수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시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시장을 변화시켜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도층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중도 보수층이 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으로 중도 보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까지를 확장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중도 보수층이 김문수에게 회귀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기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정광훈 세력이라든가 윤석열, 김건희 세력.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하지 않는 한은 중도 확장이 어려운데 손절을 한다 그래서 중도층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 자체가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공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혁신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